안녕하십니까. 태권도 문화연대 이창호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태권도사에 대한 감정적인 접근과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태권도 역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사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죠. 첫째, 태권도사에 대해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정도전이 훌륭한 인물이었냐 아니냐, 또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냐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1차 대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입장을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거를 따져서 살펴야 하죠. 근거를 따지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결론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비난하면 그건 그 사람이 불합리한 겁니다. 결론이 아니라 근거를 따져야 하는 거죠. 셋째, 역사를 잘 알고 어느 것이 옳다고 주장하려면 역사적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것들을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는 것이 싫으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태권도사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 이미 나름대로 결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항변한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는 일단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무조건 나쁜 놈이야, 끝. 이렇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이 사람이 화성 8차 사건 용의자처럼 억울하게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항상 지금까지의 결론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시 따져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화성 8차 사건처럼 이춘재가 자백을 해서 기존의 범인이 진짜 범인이 아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그걸 다시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놈은 유죄야, 이미 유죄 판결이 난 걸 왜 따진다는 거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식한 말이고 또 악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악당의 짓이죠. 역사적 판단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역사적 조사와 해석을 다시 하는 겁니다. 핵심은 역사적 판단이 한번 결론 났으니 반대 의견은 모두 틀렸다라는 것은 악의 정신이라는 거죠. 특히 태권도사와 같은 문제는 그냥 객관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그 내용이 누가 나쁜 놈이라는 비난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나쁜 겁니다. 다시 따져본다고 해서 결론을 반드시 뒤집는 것도 아니죠. 다시 따져보니 화성 8차 범인이 진짜 범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따져는 봐야죠. 의심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됐어 라고 덮어두는 것이 그냥 나쁜 겁니다. 이것은 살인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중요한 판단과 결론에 다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는 것이 싫으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여러분이 모두 태권도 전공도 아닌데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것을 잘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충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자기만 옳다고 여기저기서 욕을 해대는 것은 인간적인 죄악입니다.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대충 읽고 태권도사에 대한 책이나 한 권 읽고 결론을 내렸겠지만 저는 30년 이상 태권도사에 대한 책과 자료를 조사하고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는 등 샅샅이 조사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연구를 더 많이 했으니까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논쟁이 생기면 어느 것이 옳은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결론이 아니라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 그거죠.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듣고 나서도 태권도사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제가 틀렸고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논쟁을 할 때 결론만 우기면 곤란합니다.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온 것은 팩트라는 등의 말을 하면 이건 무식한 겁니다. 팩트란 것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말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와 같은 것이죠. 태권도의 원류가 어딘가 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라 종합된 결론입니다.
말꼬리 잡는 게 아닙니다. 말 실수는 누구든 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에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 설득력이 하나도 없죠. 정말 저는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온 것은 팩트라는 것처럼 무식한 말은 다른 데선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권도가 한국의 고유무예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국뽕의 거짓말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앞에서 본 것처럼 억울하다는 범인에게 넌 무조건 유죄야 라고 말하고 처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마녀 사냥과 정확히 같은 거죠.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근거는 따져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건 저도 잘 이해하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처음에 태권도 품새는 가라데 품새와 같았다 라는 것이 한 예입니다. 팩트란 건 이런 거죠. 또 광복 직후 태권도 관장들 일부가 일본 유학 시절 때 가라데 배웠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저는 이런 사실들 다 인정합니다. 제가 이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비난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여러분들도 태권도사를 판단한 중요한 다른 근거들을 인정하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태권도에서 품새는 원래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이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태권도 도장 다녀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진짜 태권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태권도 발차기와 겨루기 합니다. 품새는 심사 볼 때나 한번 하는 거죠. 이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1950년대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때 수련한 사람들 만나서 다 녹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옛날 어른들 만나면 물어보세요. 수련할 때 뭘 주로 했는지, 뭘 중요시 했는지. 또 초대 태권도 관장들이 가라데 배운 것을 말씀드릴까요? 그 사람들이 가라데를 얼마나 배웠죠? 거의 2, 3년 밖에 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슨 가라데 전공자로 유학하러 간 것도 아니고 각자 자기 전공 공부하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래서는 2, 3년 만에 제대로 배울 수가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배워와서 가르쳤겠습니까? 가라데련이 하고 배워와서는 자기식의 무술을 가르친 겁니다. 발차기요.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수련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가라데 가르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택견에만 있는 발차기 가르친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죠. 초대 관장들이 일본의 가라데 도장에서도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도 했어요. 제가 가라데에 대한 이해라는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윤캐병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아니 일본에 가자마자 1, 2년 만에 사범이 되어서 송도관 가라데에서 수련생들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거기 일본 수련생들은 다 바보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범을 1, 2년 배운 사람에게 시키나요? 그것도 외국인에게. 그건 실제로 윤캐병 같은 분들이 그 전에 이미 무예가 출중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송도관 가라데의 태권도식 발차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일본식 가라데의 발차기가 쑥 거의 사라지듯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가라데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후나고시 기친이 오키나와대를 일본 본토에서 가라데로 이식한 것이 1920년대 후반입니다. 예를 들어 동경제대에 가라데 연구회가 발족되어 초대 사범으로 취임했던 때가 1925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옛날 80년대 90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역사적 패배주의자들이 늘어난 요즘은 거의 사라진 이야기인데 가라데는 일본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았었죠. 일본 사람들은 유도를 좋아했고 가라데는 일본의 점령지인 오키나와 출신 무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유학 간 사람들이 가라데를 얼마나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송도관 가라데의 발전에 오히려 한국 유학생들이 발차기를 가르쳐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송도관 가라데의 변천 과정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가라데에 대한 이해 동영상을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광복 직후부터 태권도 수련자들은 전부 발차기 했습니다. 가라데에 없는 발차기들요. 엄은규씨 특기가 2단 옆차기 아닙니까? 이 2단 옆차기는 원래 오키나와대에 없는 거죠. 기본 옆차기 자체가 없어요. 이런 게 팩트예요. 송도관 가라데에 옆차기가 잠시 있었는데 다시 없어지다시피 했죠. 그리고 그 습득 과정은 관장님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옆에 같이 수련하는 선배나 형들한테 배웠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확인해보니 옛날에 태권도 배운 분들도 다 그랬습니다.
정확히 민속무예의 전성 과정으로 발차기가 전성된 거죠. 그리고 택견이 원래 민속무술이죠. 바로 선배나 형들로부터 배우고 익히는 민속무예. 한편 지금도 가라데는 자유기르기를 해도 발차기가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만 가라데 경기에 나가서 태권도식 발차기를 하죠. 그것도 잘 먹힙니다. 잘 먹혀도 일본 사람들이 원래 가라데 경기에서는 발차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거 튀어나가며 앞손으로 주먹 찌르기가 가라데의 기본이죠. 제가 보여드린 다른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1960년대에 한일 친선무예 대회에서 태권도 선수들과 가라데 선수들이 붙었을 때 가라데 선수들은 태권도 선수들의 발차기에 100% 다 맞았습니다. 93년도 우리가 선발전 해가지고요. 12명이 뽑아가지고 6명이 갔어 처음에. 가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에 동경에 가서는 중앙대학교 출신들하고 우리가 중앙대학교 선수로 많이 시합을 했어요. 우리가 돌려차고 얼굴 여기 때리는 것은 10번 차면 10번 다 맞았어요. 그때는 돌려차면 몇 번 차도 그걸 받지를 못하더라고. 우리 세 종류로 시합을 했어요. 근데 그때 대충 보면은 일본 사람이 주먹은 잘 쓰는데 총기수는 하나도 딱. 이건 가라데 선수들이 발차기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가지 근거들을 종합해야 합니다. 이걸 다 종합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근거 하나만 가지고 결론 지으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 살인 누명 씌우는 것 같은 정도로 불합리한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여러 근거들을 다 합리적으로 종합해도 결론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서로 비난할 만큼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태권도와 가라데의 상호 역량관계의 퍼센티지 정도에서 입장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끝으로 실제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전성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갑돌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갑돌이가 도장을 하나 엽니다. 그리고는 갑돌관 태권도장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에 을순이가 수련생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병준이라는 사범이 있어서 을순이를 가르칩니다. 을순이는 주로 갑돌이가 아니라 병준이한테서 배워요. 물론 병준이는 갑돌이한테서 배운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갑돌이의 태권도장에서 일하니까요. 태권도 역사에 대한 많은 오해는 여기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갑돌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양복 입고 나타나서 병준이가 열심히 수련생들 가르치는 것을 둘러만 보고 갑니다. 대표적으로 청도관 관장 이원국 씨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갑돌이는 병준이한테 태권도를 안 가르친 거죠. 그럼 병준이의 태권도 실력은 어디서 온 걸까요? 알고 보니 제가 경험담을 녹취하며 조사해봤는데 전부 동네 선배나 형들한테서 배운 겁니다. 자, 그러면 얼순이의 태권도는 어디서 온 걸까요? 겉으로 봐서는 갑돌관 태권도 관장인 갑돌이한테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병준의 동네 형들과 선배들의 무예를 배운 거죠. 그게 택견입니다. 택견은 민속무예이고 민속무예는 민속무예의 전성 방식에 따라서 전성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전성 방식이 동네 선배나 형들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우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태권도 역사에 관심 있다면 옛날에 수련한 태권도인들을 찾아가서 한번 상세히 따져 물어보세요. 자기들은 갑돌관 태권도를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생각일 뿐이고요. 실제로 그분들 말을 잘 들어보면 같이 수련하는 동네 선배와 형들한테서 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품새 수련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가라데 품새 배웠던 것과 같은 거예요. 생각과 사실은 다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태권도는 택견과 비슷하다는 것이 이상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가라데 유입론을 제기했던 연구자들도 대부분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왔다고 전제하고서는 태권도가 왜 택견과 비슷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갖가지 설을 제기했었습니다. 양진방 교수의 논문이나 택견협회 회장이었던 이용복 씨의 저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김용옥의 책은 역사에 대해서 양진방 교수의 논문과 내용적으로 다른 것이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왔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죠. 이상으로 태권도사에 대한 오해의 근거들을 파헤쳐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권도 역사에 대해서 입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근거를 파헤쳐서 어떤 부분이 옳고 그른지 따져야 합니다. 결론만 가지고 욕설과 막말을 해댄다고 해서 여러분의 입장에 설득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